네, 안녕하세요. 수석 다이아몬드 박정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반포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는 2000년 3월에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제 상황은 아이가 16개월, 그 다음에 이제 큰애는 6살. 그 아이가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네, 그럴 때였고요. 그냥 아미를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이유가 더 많았어요. 못할 이유. 내 성격. 그쵸. 그다음 내 주변 상황. 그게 못할 이유가 훨씬 많고요. 할 이유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도 제가 그때 결단을 했어요. 아메를 하기로 결단한 것보다는요. 미팅에 오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기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미팅에 오기로 결단을 하고요. 그때는 그렇게 어린이집. 요즘에는 우리 파트너분들 보니까 지금 저희 파트너가 출산 앞두고 이제 둘째 어제 오늘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해서 아직도 안 났어요? 막 이래요. 근데 어린이집도 무료. 그쵸? 네. 요즘에는 환경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런 걸 몰라서 그랬는지, 정보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제가 미팅에 오려면, 이런 좋은 세미나에 또 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게, 미팅에 나오는 게 결단이었어요. 저는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했으니까 중학생을 가르쳤어요. 근데 얘들이요.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한 달 하고 두 번째 달에 월급도 한 보름 이상 했는데 월급도 안 받고 나왔어요. 왜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버릇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요. 그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 때는요, 선을 봐가지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선을 봤어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잖아요. 상대자가.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어떨 때는 토요일 날 보고 일요일 날 보고 연속 그렇게 해가지고요. 12번째 본 남자랑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그 스페셜한 어떤 제가 스펙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안한 가정. 그리고 감사하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본인의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메를 하면서 내가 자녀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도 본인의 일을 하고 계세요. 36년생이세요. 근데 조금 이렇게 방송에도 좀 나오신 경험이 있으세요. 본인 분야에.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편안하게 이렇게 집에서 살림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 도시락을 싸준 적이 없어요. 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가사 도우미들이 그렇게 막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항상 가사 도우미가 있었고 어머니는 항상 일을 하시는 분, 또 아버님도 법관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전문직이셨죠. 저 때는 정말 좀 귀한 직업이었죠. 지금 여러 전문직이신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전문직이 더 이상 이렇게 모든 인생을 보장하는 직업이 아닌 게 돼버렸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인생이 다 보장되는 직업이었죠. 전문직이. 그랬는데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아메를 선택하고 아이를 이렇게 놔야 될 때 그런 고민을 좀 덜 했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를 돌보지 않는 어머니. 그리고 성공하신 어머니, 그리고 괜찮게 잘한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초등학교도 좋은 학교라고 보내주셔서 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이 막 잘 사시는 부모님들이 국민학교 때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소원해지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각자의 삶에 바쁘다고 보고 애기들이 어리다 보면.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정선아, 선화동 부자들 다 망했어.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 성공이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친구 부모님들이 그렇게 영원히 이렇게 편안하시지 않고 말년에는 어렵게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되게 부자라 그랬는데 나 어렸을 때 막 잔디 있는 집에 쟤네 집은 정말 크다 그랬는데 어렵게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미팅 오는 거를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우미를 불렀는데 처음에는 월수금. 왜냐면 월수금 오전에 미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제 오전만 가야지. 그쵸? 아기가 난 어리니까. 월수금 왔는데 우리 파트너의 남편이 이제 또 미팅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도 나와야 돼요. 주부가. 저는요, 어두울 때 밖에 있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또 이렇게 케어를 하고, 뭐, 쇼핑을 하고, 뭐, 낮에 이렇게 막, 뭐, 문화센터 가서 뭘 배우기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뭐, 이러죠. 그러면서 그때 잠시 베이비시터를 썼어요. 이렇게 타임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거를, 아메 여기 와서 공부해야 되겠다. 어두운 시간, 왜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좀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제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 그냥 어둡기 전에 집에 와요, 그냥. 저녁 시간에 나가 있는 걸 상상을 못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그걸 결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임으로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다 저녁 미팅을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녁 미팅 또 화요일하고 목요일이네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시간에 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이 큰애가 4시에 미팅을 4시에 유치원에서 오는데 제가 2시 이후로는 집 반경에서 멀은 데를 가질 못하는 거예요. 4시까지 돌아와서 얘를 받아야 되니까. 또 이제 그 시간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저녁 시간에 또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주말에 가장 중요한 미팅이 또 있는 거예요. 맞죠? 가장 중요한 미팅이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잘했던 건 그거예요. 그 고민이요. 사람을 하루 더 쓰면 돈을 더 써야 되고, 시간을 늘리면 저녁 시간을 더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우리 집에 사는 게 좋겠다. 그 결정을 내리는 게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요, 집에 가서 도우미 얼굴 보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돈이 100만 원이 나가요. 100만 원 벌어요? 여러분? 아메 오니까 첫 달에 100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빨리 SP를 가야 되겠다. 네트워크이고 뭐고 간에 지금 무슨 돈이 들어와야 돼, 통장에. 이러다가는, 근데 그게 주부가 되게 큰 돈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저희 집에 오신 도우미가 원래 집이 지방인데 방을 이렇게 구해놓고 저희 집을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제가 막 늦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막 화요일만 해주셨는데 또 수요일도 늦을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에 집에 가면 밤에 가서 보일러를 떼야 되고 냉방에서 자야 되고 아주머니가 그러시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북박이 도우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결단을 하게 됐고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내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출이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P를 딱 결단을 해요. 2000년도 3월에 제가 미팅을 나왔는데 4월 달에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4월 달에 SP 갈래요. 다음 달에 SP 가게 되겠어요. 이렇게 딱 결단을 했어요, 제가요. 그리고 나서 회원이 있어요, 없어요? 한 달 됐는데 무슨 회원이 있어요? 한 20명? 회원 가입한 지는 꽤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은 몇 명 언니들이랑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청정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청정기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저는 엊그저께 나트랑을 갔다 왔는데요. 여행 가면 그나마 나트랑 마루에서 좋았어요. 카펫이 있잖아요, 호텔에요. 그러면 여행 가서 다 좋아. 청정기가 없어가지고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미 제품 중에 다 정말 좋은데 청정기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청정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정수기 명단을 정수기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예요. 세포가 있는 사람. 왜냐하면 세포는 물로 됐기 때문에. 좋은 물의 건강이 1번이잖아요. 물론 좋은 공기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요, 명단을 쫙 적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네트워크이고 뭐 지금 내가 시작했는데 무슨 네트워크 있어요. 내가 뱃속에서부터 암이 한 것도 아니고 성격에도 안 맞죠. 아는 사람도 없죠. 입도 안 떨어지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어떠세요? 타면 막 이웃이랑 막 인사를 잘 하시나요? 그 어색한 1분. 그쵸? 근데 다른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차가운가? 도도한가? 이럴지 모르지만 전 제가 쑥스러워서 먼저 인사를 잘 못해요. 그나마 지금 되게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죠.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아메는 나랑 다 안 맞아. 나는 낯도 가려. 친구도 1학년 때 친구 1명, 2학년 때 친구 1명, 3학년 때 친구 1명. 나는 1명하고만 1년 내내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걔가 2교시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 나는 2교시 내내 나는 점심시간에 누구랑 밥을 먹나 그 고민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메는 나랑 안 맞죠. 근데 그냥 한 가지 그거예요. 내가 빨리 SP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요. 그 별거 아닌 일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 도우미한테 주는 수고비가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엄청나게 어렵고 큰 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매달 나가니까. 이번 달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요. 딱 정수님 명단을 썼는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암에 얘기하면 어때요? 세제가 좋아 이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암에 못해 이러잖아요. 세제 좋다는데 왜 암에를 뭘 못해? 여러분 무슨 샴푸 쓰는데 이과 문과 있고 적성 있어요? 그쵸? 적성 얘기하고 물건 이거 비타민 좋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러고 내 성격에는 안 맞는 데잖아요. 비타민 먹는데 무슨 성격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정말요 너무 가까운 사람이 자기는 암이 정수기가 비싸가지고 왜냐면 렌탈이 많으니까 19,000원, 2만 원에 정수기 같지 않은 여러 막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모르고 그 내용 제품의 질이나 실제적으로 그 리터당 가격이 80원밖에 안 되잖아요. 84원인가요? 85원인가?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초기 비용이 든다는 것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한 몇 달을 싸우고 다녔어요. 그렇게. 막 화냈다, 싸웠다. 근데 바로 제 언니가 같은 가까운 동네에 사는데 형부가 암의 정수기 비싸다 그래가지고 옹하기로 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요, 막 속이요,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가까운 사람한테 설명도 안 해. 그냥 화만 내. 그냥 내가 하니까 다 써야 돼. 언니는 다 써야지. 동생이 한다는데 세대도 당장 바꿔야 되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앞섰던 거죠. 학습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덜 됐던 거죠. 근데 어쨌든요, 제가 원하는 그 달에 1000만 포인트를 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어떤 분이요? 네, 그래서 명단 적었는데 제가 적은 분들이 정수기 이스프링을 다 구매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달 제가 정확히 생각하는데 2달, 3달 안에 제가 그 명단 리스트업에 했던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셨고요. 제가 2003년 9월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2000년 3월에 시작해서 2001년 7월에 에메랄드가 됐어요. 예, 그리고 2003년 9월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그때는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핀업을 빨리 했던 시기예요. 여기 리더님들, 오래 하신 리더님들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메가 19년도, 2019년도 60년을 앞두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타이밍이 있거든요, 여러분.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다이아몬드 6내그 중에 5내그가요. 제가 SP 도전했을 때 이스프링 정수기를 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산 사람을 통해서 그 그룹이 제 다이아몬드 레그 5내그였어요. 그 당시 제가 SP 3년 반년에 SP 도전할 때 명단에 적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사업을 할 거라 그런 생각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 정수기 물이 너무 좋다. 그리고 나는 SP가 돼야 되겠다. 사람들이 공부를 할수록 이 물이 나쁜 물을 먹고 그 렌트비를 내고 있구나. 그 사람은 그런 물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화분에도 주지 말고 물고기한테 주지 말라는 물을 사람이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어항을 이렇게 너무 수족관하는 분이 정수기물 주지 마세요. 역삼탑 정수기물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물을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병간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시식하게 우리 반드시 이스프링을 먹어서 우리 세포를 지키고 우리 건강을 지켜야 된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빨리 했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즈니스가 저한테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다이아몬드가 되면 매달 1,000만 원이 나오면 그래 됐어. 그러면 나한테 얼마나 큰 돈이야? 그러면 2년 만에 내가 다이아몬드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추운 거 너무 싫어하니까 그냥 따뜻한 나라 가 살자. 애들 데리고 가족이랑 따뜻한 나라 가서 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상 이제 2003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딱 됐는데요. 이제 어떻게 제가 이 3년 반 만에 그 변화가 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아메이를 잘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제가.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진짜 자연이 돼서 정말 내가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자연이 돼서 아메이를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막상 제가 3년 반에 아메이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는 정말 이거 잘하고 싶다. 이거 어떻게 잘해서 저 많은 사람한테 이걸 다 가르쳐주지?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이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지? 그렇게 변했어요. 그게 저는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 비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오셨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그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게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됐었던지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비즈니스는 제가 지금까지 14년 이상 했을 때 이 아메이 사업은요, 거의 내 마음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제가 엊그저께 그 알러지 UK 들어가시죠, 여러분. 영국 협회 거 들어가서 확인하시죠.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한테 특히 청정기를 쓰시고 있는 분들한테 그걸 꼭 보여드려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미국 아메이에 접속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보니까 얼마 전에 샴푸가 나온 지도 벌써 몇 달 됐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새로 나온 그 리뉴얼된 샴푸가 그 5가지 타입이 정말 너무 제가요, 욕실에 그 5가지 색깔을 다 전시해놓고 보통 하루에 2가지 이상씩 꼭 써요. 오늘은 탈모 방지 샴푸를 쓰고, 그 다음에 볼륨 샴푸를 쓰고. 아니, 무슨 말씀 다 아시죠? 예. 오늘은 각질 제거, 비듬 예방 샴푸를 쓰고, 그 다음에 모이스처 샴푸를 쓰고. 그러니까 두피에 도움이 되는 샴푸를 한 가지 쓰고 그 다음에 모발에 도움이 되는 걸 쓰고 그래서 제가 샥 하는데 그 사이트에 미국 사이트를 보니까 우리랑 똑같이 쫙 다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한국에 먼저 출시되는 것들도 있어요. 요즘에는요. 과거에는요. 미국 아메이 제품이 오면 한국은 이런 거 언제 들어와요? 이것만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 막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글로벌 아메이랑 한국이랑 어떨 때는요. 우리나라가 먼저 출시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계신 우리나, 미국에 있는 분이나, 중국에 있는 분이나, 또 제주도에 있는 분이나, 같은 제품으로, 같은 아메예요. 거기도 아메이거든요. 거기는 뭐 이상한 회사 아니에요. 다 똑같은 아메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돼서 결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길게는 1년을 하고도 이 사업을 안 하더라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 어떤 분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족의 인생, 주변 분들한테 긍정적 영향 미쳐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분들 인생을 다 바꿔놓는데 바꾸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힘들어. 아메이는 못하는 일이야. 너무 어려운 일이야. 나 아메이에서 맨날 부부싸움 했어. 나 아메이에서 애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업해가지고 애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아메이를 했더라면 애가 공부를 더 잘했을 거야. 어떤 분들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메이를 해서 우리 가족이 다 하나가 됐고 가족이 여행을 가고 보상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부모를 보고 우리 아이들도 본인의 목표를 이뤘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아메이인데 같은 샴푸인데 같은 비타민인데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데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아메이는요, 다 내 마음에 달렸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시고 1년 후, 2년 후, 아니 60주년 때 여기서 완전히 다른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19년도가 됐을 때 카드값 결제하는 거 힘들어서 허덕대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뭘까? 그날 똑같은 날 미팅에 참석했는데 똑같은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거의 100%내 마음에 달렸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렇게 옆에 계신 리더님들 보이고 형제레그 리더님도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후원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죠. 미팅에 갈 때마다 새로운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저희 세미나에 왔다 가시고 저희 미팅장에 왔다 가시잖아요.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어렵게 아기 맡기고 직장에 저녁에 늦게 오시고 힘든데 식사도 못 하시고 미팅 참석하시고 딱딱한 의자에서 몇 시간씩 막 성공을 들으시는데 결국은 기부업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안 되잖아요. 억울하죠?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추스렸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19년도에 그 자리에 없다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느 날 깨달음이 오거든요. 깨달음, 암의 사업은 깨달음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결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으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때가 되니까 다른 깨달음이 있어서 이거를 더 잘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따뜻한 나라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마음을 잡고 저도 50주년 때 라스베가스에 초대받아서 갔었거든요. 그 수천 명의 다이아몬드, 전 세계 다이아몬드. 그냥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은 다 다이아몬드예요. 제가 2009년도 50주년 갔을 때요. 지나가는데 연예인이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분들이 다 있어. 딱 로비에 지나가는데요. 누가 지나가는지 아세요? 넥스트 에거가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딱 붙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요. 딱 지나가는데 넥스트 에거가 지나가는데요. 내 느낌에 아주 유명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 분들이 막 걸어 다니세요. 그러고서 최하핀이 다이아몬드야. 4,000명이에요. 60주년도 그런 장관이 벌어지겠죠.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아메가 다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회가 정말 그렇게 나를 인세 수입으로 만들고 노동으로부터 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여러분은 기회가 많은가요? 뭐가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큰 기회를 주나요? 저는 우선 첫 번째는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듯이 여러분 어떤 방향을 찾으셨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국어 학원 다녀요. 또 뭐예요? 영어 학원 다녀요. 또 어때요? 승진시험 봐요. 뭔가 내 스펙을 하나 더 해서 물동이를 더 키우려고. 내 물동이. 우리 집의 생계. 물동이를 하나 더 키우려고. 아니 하나 더 만들려고. 내 사고에서는 저녁에 3시간 남은 시간 내가 뭘 해서 수입을 늘리나. 그 수입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을 때는요. 그냥 임시소득에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또 늘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물동을 안 질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저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40대가 돼? 제가 다이아몬드가 37살 때 됐어요. 우리 어디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요. 뭐 나이 손 들으세요. 30대는 몇 분이 계세요? 40 손 들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정선 씨는 언제 40대? 이랬어요. 근데 제가 40대 후반이 됐어요. 그 얘기 들은 게 엊그저께예요. 어떻게 40대가 그 아줌마가 뭘 하나. 내가 40이 되면 죽어야지. 60이 되면.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냥 이 얼굴로 7, 80까지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울트라 LX가 나오잖아요. 그럼 몇 년 젊어지는 거예요? 지금 15년이죠. 울트라 LX 몇 년이요? 세포를 20년 전으로 돌려주는 게. 근데 우리가 아메이를 바르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아플 수가 있고 어떻게 다른 분처럼 늙을 수가 있겠어요? 좀 늙겠죠. 제가요 어느 날 책을 읽는데 눈이 막 쉬어요. 근데 그 뒷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책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읽은 적이 있었어요. 12시 넘어서 책을 잡았는데 그 뒷내용이 궁금해갖고 책을 못 덮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이 쉰데도 거의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어떤 글씨가? 가까운 글씨가 안 보여요. 잘.
근데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제 눈이 2.0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제 몸을 아꼈냐면요. 학교 다닐 때 책을 보다 눈이 아프거나 뭐 TV 보고 눈 아프죠. 아, 나 눈 나빠지면 안 돼. 막 이러고. 초록색을 보면 눈이 좋아진대. 그리고 막 게시판을 보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뒤에 게시판이 있죠. 칠판을 보고.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정말 실밥이 이렇게 안 끼워지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하면, 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쁜 구두를 신었는데 어느 날 굽 있는 구두를 안 신으시는 거예요. 근데 못 걷으시는 거야. 내 구두 다 니네 가져라. 그리고 굽 없는 신발만 신으시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오겠구나. 나한테도.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듯이. 근로소득으로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되고요. 너무너무 일할 시간은 짧아지고요. 직업은 없어지고요. 인세소득, 평생 나올 그 돈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평생 나오는 일을 찾았으면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정보라고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잠실 지역에, 그쪽에 이제 요즘에 좀 좋은가 봐요, 환경이. 독신이 이제 많은 거예요. 독신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독신을 위한 오피스텔이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2억이래요. 하나에. 2억에 사는 게. 그럼 거기서 매달 마다 다르겠지만은 위치나 이거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사놓으면 50, 70만 원이 매달 나오는 거야. 우리 원하는 거 뭐예요? 매달 나오는 거. 계속 나오는 거. 내가 죽는 날까지 상속되면 더 감사하고.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 샀다고 해요. 2채 샀다고 해요. 그러면 100만 원, 140만 원 나오는 거죠. 3채 살 수 있어요? 4채 살 수 있어요? 5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200만 원으로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가 생활이 될까요? 10년 후에 200만 원으로. 그때 짜장면 값이 얼마일까요? 짜장면 값이 2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활비가 200만 원이야. 그쵸?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금은 다 어떡하겠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메이에서 70만 원이라면 여러분 몇 프로일까요? 15%. 많은 분들이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성공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메 하는 사람은 물으면 당신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스트레스 받게 다이아몬드 언제 돼요? 이래요. 나 시작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다이아몬드 언제 돼요?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전에는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여러분 50만 원, 70만 원 나오는 돈이요. 오피스텔 2억짜리 사신 거예요. 2억을 모으려면요. 여러분 얼마 걸려요? 지금 내 생활 규모에서 2억을 모으려면 얼마가 걸려요? 이거는요. 환상적인 숫자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500만 원이 나온다 아메에서 파운더스 에머럴드 이상이시겠죠? 500만 원이 나온다. 오피스텔 10채예요. 그럼 얼마예요? 20억. 세금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세금은,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세금 내려고 대출을 받았대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부동산이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느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도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자꾸 노동 수익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1년 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와. 내가 몇 달 했는데 얼마가 들어와. 아, 내가 과외를 하면 얼마를 벌 텐데. 아, 내가 옛날에 했던 어떤 직업에서, 어떤 회사에서 지금 타임당에 일하라고 그러면 내가 얼마가 들어. 그걸 계속 돌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 노동할 수 없을 때, 노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정말 인생에 대한 가치를 아실 텐데, 지금 젊으니까, 딴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정말 방향성. 계속 나오는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 창출하는 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는 방향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기서 내가 얼마나 우리 시스템에 스폰서님하고 마음을 맞춰서 가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인세소득, 매달 나오는 소득을 만드는 일. 네, 그거를 해내는 거.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방향을 잡았으면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너무 다른데요. 모든 분들이 내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 상황은 왜 저 상황인데 왜 못해?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부부가 사업을 하죠? 남편이 하는데 왜 사업을 못해? 와이프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사업을 못해? 그리고 내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거죠. 나는 어려워, 힘들어. 근데 저 사람들은 다 쉬워 보이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한테 있는 상황은요, 다 누구든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팅은 이제 여러분이 미팅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미팅에 아침에 일찍 오셔서 참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미팅을 우선순위로 하시는 분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면 와서 참석하시는 그런 마음가짐도 다르더라고요. 정말요, 내가 어렵게 1년, 2년, 저는 어떤 분도 봤냐면 몇 년을 후원을 해서 그분이 정말 마음의 문을 확 열었어요. 왜? 내가 정말 이 사람 얘기 처음에 암 얘기할 때 와닿지도 않는 얘기야. 그게 되겠니? 네가 먼저 해봐 이랬어요. 친구한테.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걸 봤어. 여행도 가. 그랬는데 자기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메인 잡에서 흔들리고 이러니까 아 정말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몇 년 만에 마음의 문을 확 열은 거죠. 근데 그분을 모셔가지고요. 미팅을 집중을 안 해. 모시고 온 분이. 자기는 안 들어. 그 사람 그렇게 어렵게 3년 만에 4년 만에 5년 만에 모시고 왔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 얘기는 안 들어요, 사람이요. 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얘기를 안 듣냐면 저 사람은 내가 사업하면 좋으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근데 여기 나와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하고 LOS 관계가 없죠. 그러면 저 사람 말은 저 사람 진짜 아무 사심 없이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도 저랑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스폰서님 업라인이 더 오래 사업하시고 더 팬이 높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들어요. 안 들려. 그냥 어느 순간에 같은 얘기가 2번, 3번 반복되면 잔소리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그룹에서 오신 분 얘기는 들어요. 왜? 나랑 LOS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 상황을 모르잖아.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2년, 3년, 4년을 후원해가지고 그분이 딱 미팅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이걸 알아보러 왔는데요. 그 모시고 온 분이 미팅을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미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암이 잘하고 싶거든요. 정말 그리고 성공하고 싶거든요. 정말 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한테도 잘해주고 싶고 자녀들한테 진짜 잘해주고 싶거든요. 그게 진심이에요. 근데 미팅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랑은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깨닫고 저는요. 제가 제 사업에서 발전하고 싶을 때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잘하고 싶었을 때요. 이 자리에서 깨닫고 정답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물론 먼저 하신 분들의 어떤 가이드나 그런 게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 우리가 다 어른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다 성인이시고 여러분 분야에서 다 나름대로 성공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런 생각들도 다 있으시고 성인이세요. 이런 분들이요. 누구 말을 듣고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막 시작한 3%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막 뉴핀된 6% 9% 얘기 뉴 SP 얘기를 듣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가면서 누구한테 통화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매일 드는 수익 구조죠. 저는 지금도 수익 구조를 하죠. OM을 앞에 나와서 저희 리더님, 제가 후원한 리더님들이 나와서 OM을 하세요. 그러면요, 저는 지금도 동그라미를 그려요. 제 노트에는요, 수익 구조가 제가 잘 쓰는 노트가 있어요. 좋아하는 노트. 그것만 계속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그 노트를 보면요. 그 동그라미 수익 구조가 몇 페이지마다 한 번씩 꼭 들어가 있어요. 전 그걸 그리면서요. 사업에 대한 내 생각,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그날 홍길동 씨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건 그 사람 마음에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그러고 가서 만나보면은요, 그게 맞아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미팅을 정말 참석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정말요. 미팅을 잘 참석을 하시면요, 여기서 다 변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핀에 다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미팅을 소홀하고 이거는 내가 어제 들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의를 이제
미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간혹 리더님들 중에 계시죠? 그럼 그런 분들 강의를 들어보면요. 강의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와닿는 강의가 안 돼요. 보면 그 경청이 미팅도 경청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이랑 정말 사업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랑 정말 발리 가고 싶어. 저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그게 진심이시죠? 그러면 가셔서 그분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 얘기를 잘 듣죠? 그분 말에 정답이 다 있어요. 그분을 후원할 정답이요. 그걸 또 저는 미팅에서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미팅을 참석해서 정말 마음으로 참석하면요.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이 얘기는 어제도 들은 얘기다. 어제도 들은 사업 설명이다 생각하면요.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그걸 여러분들요. 저는 그게 제 사업의 1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요. 정말 저분 말이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어떤 OM을 듣는데 너무 잘난 척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적었어요, 저는요. 근데 그 안에 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팅을 어떻게 참석하느냐. 그냥요, 내가 우선순위에 미팅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만두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성공의 방법, 그 다음 깨달음이 다 이 안에 있다는 거. 그거를 깨달으시면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속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횟수. 그냥 만나는 거예요. 어떤 리더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누구 만날 때 약속 안 하고 간대. 왠지 아세요? 약속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랑 친하신 분 5분 있으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지금 떠오르는 분.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정말 여행 같이 가면 행복할 것 같다. 나 저 사람이 플래티늄 돼서, 나처럼 이렇게 상속받는 핀이 되면, 워커힐 세미나 받으면서 이렇게 상속받는 핀이 되면 좋겠다는 5분 계세요? 그러면 그 5분 떠올리시면서요, 잘 떠올려 보세요. 저랑 같이 해보세요. 그 5분 어디에 있는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한 명 한 명 다 있죠? 어디 있는지 아셔요? 몰라요? 끝나고 가시면 돼요.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메에서요. 그분이 그래요. 경영학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아메는 모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2살, 3살인데 집이 따뜻하니까 반팔 입고 겨울에 이 영하의 날씨에 반팔 입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보내요? 그냥 집처럼 생각하고 실내처럼 생각하고 반팔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붙들고 너가 지금 파카를 입고 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30분 설명하나요? 2살짜리 데리고요? 길동아, 너가 밖에 지금 이렇게 반팔 입고 나가면 감기 걸리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걸 입어야 되는 이고 지금 밖에는 겨울이고 영하 몇 도고 이거 습도는 얼마고 지금 눈이 오고 뭐 이런 거 애기한테 설명하나요? 그분들은 아메를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아메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필요한 걸 몰라요. 우리 애기는 반드시 긴팔을 입고 내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외출하려면. 근데 그 2살짜리 애기가 자기가 긴팔 파카를 입고 잠바를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냥 우리가 국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메를 만났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적성 따지고. 여러분 이거는 삶이고 미래인데 무슨 적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적성에 맞아 안 맞아? 맞춰야죠. 저는 그냥 아메에 맞췄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 보고 인사 못하는 게 자랑인가요? 아는 사람 없는 게 자랑인가요? 나 아는 사람 없어. 나 친구 없어. 제 모습이에요. 그게 자랑이에요? 이제부터 성격 바꾸고 내성적인 거 바꾸고 새침한 거 바꾸고 먼저 인사하고 베풀고 그래도 저는 뭐 맛있는 거는 같이 먹고 이런 건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 먼저 주고 그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좀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몇 년 전에 학교 때 친구가 아메를 갖고 왔는데 자기가 정수기만 사주고 듣지도 않았대요. 절대 설명을 못 하겠대요. 근데 친구니까 뭐 하나는 사줘야 될 것 같아서 사줘야 될 것 같아서 본인이 필요한 건 모르고 정수기는 샀지만 설명도 못 하겠대요. 입도 못 띄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떡볶이 하나를 안 사던 친구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메이는 처음에 누가 전했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몇 년 후에 물을 되게 잘 쓰고 있었던 거예요. 필터는 데다 스스로 걸고 그 친구한테 설명도 못 하겠대. 동그라미도 못 그리게 하고. 근데 몇 년 후에 좋은,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너무 그 사람이 마음도 좋고 좋은 분이, 이웃분이 아메이가 다시 왔어요. 근데 그분한테 아메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고 개인적이지 않고 떡볶이 안 사는 친구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라면 굳이 그걸 내가 못 맞춰서 아메이가 뭐 때문에 절대 못할 일은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나는 친구가 많지 않아서 절대 못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내성적이어서 절대 못해. 그렇진 않더라고. 그냥 내가 성격을 바꾸면서 그냥 좀 웃으면서 좀 밝으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횟수 늘리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죠. 그래서 많이 만나는 거는요. 방법이 많이 만나는 데는요. 대적할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 얘기 내가 후원하고 싶은 지금 여러분 생각한 5분 네. 만나서 얘기 우선 들어주고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듣는 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어. 나한테 1년 전에 서운한 게 있듯이. 예.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분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든지. 뭔가 왜 특별히 너무 부정적으로 그러는 거는 아니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암의 경험이 있다든지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좀 그분 얘기를 좀 들어주니까 또 다시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이 암의 제품 놓고 못 쓰는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못 쓰는 제품들. 막 프리워시 설명 안 해가지고 막 뚫는 분도 있고 막 그렇죠. 이게 막 안 열려가지고 요즘엔 그런 분 없죠. 어떤 분이 막 프리워시 막 강매 아닌 강매를 했는데 너무 좋은 세제인데 설명도 안 해주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뚜껑은 휘발성인지 이런 거 설명 안 해주니까 안 열려가지고 막 송곳으로 뚫고 그거 막 욕하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옛날에 제가 막 할 때는요. 그러면 그분이 아메이 제품 안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 설명을 해주면 거기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횟수를 많이 한다. 난 정말 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친구랑 가고 싶다면 내가 그 친구랑 만난다.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일주일에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어느 날은요 갔는데 약속했는데 문자고 자기 뭐 급한 일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간 거 뭔가 글이라도 좀 남기고 오고 내가 왔는데 못 만나고 왔다. 내가 이 책 꼭 주려고 했는데 그 책도 좀 놓고 오고 그런 분들이 결국 다 사업해가지고요. 그 그룹이 매출이 막 지금 억의 매출이에요. 근데 막 그때 그 부정적인 거는요, 막 말도 못해요. 막 책도 안 읽고, 막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스폰서라는 것도 모르죠. 처음에 모르는 분들은요. 전화해서 뭐라 하면, 니들은 암해 하면서 몰려다닌다, 멸망해, 막 이러고 막 그런 악담을 해. 그리고 한 2달 만에 나와서요, 막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후원을 잘해요. 강한 부정 뒤에는 긍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런 경우 몇 번 봤어요. 근데 막 가서 약속했는데 먼저 가서 그냥 편지도 놓고 오고 책도 좀 놓고 오고 여러분 그런 게 막 힘드세요? 여러분 다른 비즈니스 해보시는 경우 저도 뭐 없지만은 옆에서 보면 어때요? 막 직원 월급 줘야 되는데 막 현금 지금 5천만 원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 사업은. 암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악이 뭐예요? 오늘 초대했는데 안 온 거. 그게 최악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전기세 걱정을 해요. 이번 달까지 임대료 한 2천만 원 나가는데 현금이 없네, 이런 거예요. 막 세금을 내야 돼갖고 막 대출 받아서 세금 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업은 그런 거잖아요. 저희 지금 교육장 있는 옆에 제가 이제 막 인테리어를 조금 이제 퀸 이거를 하느냐고 하면서 막 주변에 이렇게 잘된 매장을 막 봤어요. 이쁘게 한 데를. 막 갔더니요. 제가 인테리어라는 걸 몰랐는데 배웠어요. 유리가 있잖아요. 그냥 일반 유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무늬 있는 유리 있죠. 가격이 완전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딱 아이디어를 냈어. 맨 유리에다가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있는 유리처럼. 유리 자체가 모양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건 알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반투명처럼 보이게 하는 거 있죠.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이제 막 그런 걸 아꼈어요. 근데 다른 옆에 주변에 막 교대 서초요. 아시죠? 서초동. 막 너무 인테리어를 잘 해놨잖아. 가서 보니까요. 막 다 무늬 유리를 해놨어. 와, 이거 얼마 줬어요? 그러니까 막 7천만 원, 1억 막 인테리어. 이제 아는 거야. 그전엔 몰랐어요. 의자도 그냥 보이는 게 아니야. 이거 굉장히 좋은 의자인데요?
얼마예요? 어디서 사셨어요, 사장님? 그렇게 해놓고요, 문 닫았어요. 지금 또 막 부시고 있어. 뭐가 또 들어오나 봐요. 우리 바로 옆 건물. 지금 막 부시고 있어. 그 제가 6월달이었거든요. 지난 6월달. 그래서 막 물어봤어. 좋은 거 있으면 이런 거 어디서 싸게 구해요?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고 우리가 리스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그 친구가 집에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집에 없었어. 시댁 갔어. 그죠? 오늘 토요일이라서 집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근무를 갔대. 그냥 그거 하나인데 막 상처받고 막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게 그 마음에 달렸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게 바빴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이 중요하죠. 그분도 그 일이 중요했던 거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저도 서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상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한테 그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아메리가 불편했던 점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만나는 횟수를 어떻게든지 그분하고 만나서 오래 안 있고 저는 그냥 잠깐이라도 그리고 그냥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되게 헤아려주고 그게 마음이 딱 열리니까요. 어떨 때는요. 내가 먼저 얘기 안 했는데요. 처음에는 가족들 모일 때요. 막 언제 아메 얘기를 하지? 언니한테 언제 청정 얘기를 하지? 언제 비타민 얘기를 하지? 저 바디킬 해야 되는데 막 이러죠. 가족들 모일 때 언제 얘기를 하지? 이래요.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내일 모레 명절이죠. 그럼 이제 가면 삼촌 만나면 이제 삼촌은 이제 내가 얘기해야지 막 이러죠. 처음엔 그래요. 언제 얘기하지?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아메 얘기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아메 얘기하고 있어요. 막 정선이처럼 해봐. 막 이러고 본인들끼리 막 아메 얘기로 막 꽃을 피우면서 야 정수기 진짜 좋다. 물 진짜 좋다. 세제 진짜 좋다. 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그냥 잠깐 얘기하고 또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면요. 먼저 물어봐요. 근데 그 AP라는 데는 어디죠? 그거 한번 구경 가도 돼요? 이런 말을 해요.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직도 아메이 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사장님 있잖아요. 일주일 전에요. 그 옛날에 그 홍길동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래요? 그랬더니 홍길동이 전화 와서 뭐라냐면요. 아직도 아메이 하니에요. 일주일 전에. 아직도 안 만났어. 아직도 아메이 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관심 있어. 그 소리예요. 몰랐죠? 전화해서 어느 날 당신 아메이 얼마 벌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위축돼가지고 통장 본 것처럼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30만 원 번다고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러죠? 그 얘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 관심 있어. 그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막 아메 욕을 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막 흥분하죠? 아니 지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막 화내죠?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관심 있어. 그 소리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나 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에 가보면요. 딴 일 벌려놨어요. 학원을 끊어놨다든지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든지 자영업을 알아봐가지고 샤브샤브집 7억짜리를 지금 계약하고 있다든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돌아오는데 5년 걸리더라고요. 또 다시 미팅 나오세요. 타이밍 있죠. 그 타이밍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끝까지 하는데 끝까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그냥 악마의 유혹이라고 할게요. 제가 어느 쪽에서 봤어요. 명확한 목표를 가진 2%만이 여러분이 뭐 말하는 사단 뭐 이렇게 뭐 믿음 있는 분은 그런 말 하시죠? 항상 기적은요, 악마랑 같이 와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딱 일어났어. 오늘 막 세미나 듣고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누구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볼까? 막 이런 자신감이 딱 생기시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내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나는 못할 것 같아, 아메. 집에 갔더니 엉망이고, 내가 없는 동안에 주말에 식구들이 불만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부모님은 또 전화와서 하지 말라고 양가에서 전화하고 난리고, 결론은 뭐냐? 나는 못하겠어. 이제 이런 게 악마의 유혹이에요. 아메뿐만 아니라 그냥 뭐 못할 것 같은 거, 힘든 거, 그리고 막 주변 상황이 나를 막 어렵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악마의 유혹이거든요. 성공은 뭐냐면요. 할 수 있어. 나는 직장이 바쁘지만, 직장 늦게 끝나지만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남편이 아직 아메 모르지만 난 할 수 있어. 나 아기가 어리지만 나 사회적 경험 많지 않지만 나 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막 연구만 했던 사람이지만 난 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악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나폴레옹 힐 책에 나오죠. 2%의 명확한 목표 있는 부자들.
그 사람들만이 악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방황하지 않는다는. 98%의 사람들은요, 방황하는 거예요. 뭐랄까. 내가 이 회사에서 결과를 내야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못하겠어. 힘들어. 내가 뭘 트라이 했는데 안 되겠어. 그리고 내가 정말 믿는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부정적이어서 난 힘들 것 같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스폰서님 업라인이 있으실 거예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성공자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길라잡이가 있어야지 내가 그런 거에 휘둘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휘둘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좀 감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되고요. 좀 기분이 쉽게 좋아졌다가 기분이 좀 쉽게 다운됐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도 그렇고 이렇게 악마의 유혹에 잘 이렇게 놀잇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감정 조절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운 같은 거 그런 거에 이렇게 내가 점을 봤는데 점에 의해서 내 운명을 이렇게 그러면 그 점 보시는 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큰 대기업을 이끌든지, 그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사는 거 보면 그렇게 본인 운을 잘 못 잡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이렇게 휘둘린다든지 정말 끝까지 하는 거. 내가 어떤 유혹에 나를 이렇게 끌어내리고 에너지를 다운시키고 사실은 이게요. 모든 게 안에 있는 제품, 플랜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운으로 가느냐. 엊그저께요. 세미나가 있었죠. 근데 우리 리더님이 멀리서 오시는데 파트너를 데리고 오느냐고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봤는데 계단에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우리 기억나시죠? 1월 달이었죠? 두 번째 주였나요? 제가 이제 그게 마음이 좀 걸렸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전화를 개인적으로 드려서 그치 힘드셨죠? 이렇게 앉아서 바닥에 앉으셔서 허리도 아프시고 근데 한 분이 이제 건강에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감기도 있으셨고 근데 힘드셨죠? 제가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스폰서가 길동아 친구니까 친구를 후원했으니까 오늘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 정말 좋았지? 오늘 아까 그 소비자 전달 얘기하는 말씀 리더님 얘기 들었지? 정말 좋았지?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힘들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스폰서가 긍정적으로 막 눈을 반짝반짝 좋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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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도 있잖아. 허리는 아팠지만 좋은 내용이 많았잖아요. 좋았어. 밖에 나가서 2019년도 핀 얘기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2019년도 핀을 얘기하자 그랬더니 다 다이아몬드 가신대. 그래가지고 2019년도 다이아몬드! 그리고 우리가 헤어졌거든요. 길동아, 너 다이아몬드한테 너무 멋있더라. 내일 보자. 월요일날 미팅 가야 되는데 내일 일요일날 잠깐 나 보고 월요일날 오자. 근데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힘들었죠? 힘드셨죠? 허리 아프셨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 5시간 동안 좋은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정말 어디서도 못 들을 얘기를 다 이끼스로 다 듣고요. 바닥에 앉아서 허리 아픈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엔 어때요? 세미나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그분이 이 세미나 처음 온 세미나였어요. 큰 이전 세미나는. 그게요. 뭘까요? 기운. 이게 어차피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악마의 욕을 얘기한 게요. 어떤 표현 중에 그냥 제가 단어 선택이 안 돼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기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방법을 터득했어요. 뭐냐면요. 주문을 외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공간이 있어요. 여기 세미나 공간이죠. 집, 여러분이 항상 타고 다니시는 여러분 차 있죠. 근데요. 그 상황 아니면 대상자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 같이 하고 싶은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정말 지금 여기 옆에 계신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차에 아침에 딱 나왔는데요. 제가 못 봤어요. 네, 근데 제 차가 술 취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새 차가 나온 지가. 근데 기스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참아요? 화나요? 화나죠. 근데 저는요, 제 차에다가
데일밴드를 붙여주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대신 다친 거예요. 얘가 나를 태우고 다니잖아요. 누굴 태워요? 또 내 파트너를 태우잖아요. 또 우리 가족을 태우잖아요. 그 주문을 외우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차에 제일 많이 하는데요. 사랑해요, 용서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사랑해요, 용서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래서요, 휴렌 박사가요,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을 차트를 가지고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쌤, 사랑해요, 용서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휴렌 박사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해요. 그쵸? 윌튼, 사랑해요, 용서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을 다 퇴원을 시켰어요. 좋아져서. 전설적인 얘기예요. 책에 나온 얘기인데.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딱 가면요.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집에 이사를 왔어요. 제가 언제 이사 왔냐면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저희 세미나장 가까운 데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저희 집이 대로변이에요. 조금 시끄러워요. 근데 새로 입주한 데예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를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지금은 없어요. 반상회를 하죠. 그러면 저는 다이아몬드까지 아메삽을 했잖아요. 그쵸? 거기 반상회 오신 분들이요. 그렇게 집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물이 샌다, 뭐가 어떻다, 베란다가 어떻다, 벽지가 어떻다, 막 하는데 저는요, 다 듣고 나서 저는 우리 집이 좋은데요. 저는 저희 집이 좋아요. 그 집은요,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물이 새. 그래가지고 고쳤어. 목욕탕에 또 새. 고쳤어. 급기야는요, 첼로를 딸이 하는데 첼로가 비싸잖아요, 여러분. 엄청 비싸죠. 악기 하시는 분은 그 악기 가격이 레벨을 말하잖아요. 첼로 방에 물이 샌 거야. 이사 갔어요. 마지막 결정은 그거였어요. 첼로 방에 물 샌 거. 저희 집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미에서 배운 거죠. 이런 마음이에요. 사랑해, 용서해, 미안해, 고마워. 여러분 누구 미운 사람 있어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용서하세요. 그냥 여러분 혼자 용서하시면 돼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사랑해, 용서해, 미안해, 고마워. 주문이에요. 그러면요, 악매 유혹에 안 흔들려요. 이 차요, 오래돼가지고요, 이제 바꿔야 돼요. 속어로, 똥차예요. 바로 사고 나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아침마다 나를 보호해주는 내 차. 사랑해, 용서해, 미안해, 고마워. 우리 집, 또 우리 여기 세미나장, 우리 스폰서님, 내 파트너. 저렇게 직장 갔다가 밥도 못 먹고 헐레벌떡 늦어도 여기 오는 저 파트너. 근데 어느 순간에는 왜 늦어? 왜 맨날 늦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와이프가 미팅만 왔으면 좋겠어요. 미팅 왔어. 왜 후원을 안 해? 또 그래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거든? 아니, 왜 소비자 관리를 안 해? 처음에는 미팅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행복하지가 않아, 매일. 매일 욕구불만이에요. 악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따뜻함.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따뜻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이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따뜻한 물에 모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다른 분한테 방해가 되죠. 되게 곤란해요. 제가 말하면 또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작은 방에서 들으세요. 그래서 몇 번을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분이 아기 때문에 상처받았을까봐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기 안 추울까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작은 방으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상처받았을까봐. 그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분을 위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통해서 들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상처받았대요. 혼났대. 급기야. 제가 스폰서님한테 혼났어요.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고요. 정말 헤아리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공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불편한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 오시고 집에 계시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어떤 분이 목요일날 헬로토크를 하신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축구 시합이 있는데
오해물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것보다 여러분 되게 소파에 누워서 TV 보시는 게 훨씬 편해요. 성공으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길이거든요. 근데 그 성공의 1단계가 뭐냐면요, 그 아우성거리는 대중, 시끄러워요. 토요일인데 어디 가냐? 저도 지금 오전에 가족 모임 잠깐 갔다가 먼저 나왔어요. 어딜 가냐? 왜 무슨 꼭 이런 날 뭐 세미나를 가야 되냐? 좀 시끄러워요. 이제 저는 이제 좀 결과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많이 도와주죠. 근데요, 그 시끄러운 대중들에서부터 한 단계 올라서는 거, 그게 성공의 1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죠. 아니, 어떤 분은 여행 가시죠. 첫 여행. 그러면요, 조용해져요.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날까지 여러분들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리치드 보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의심은 장애를 낳는다. 의심은 장애를 보고요, 믿음은 길을 본다. 의심은 칠흑 같은 밤을 보지만 믿음은 낯을 본다. 태양을 본다. 의심은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워하지만 믿음은 나요! 하고 대답한다. 의심하면 후회할 것이고, 의심하면서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성공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가실 발리를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60주년의 주인공이 되셔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그 행사에 참석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안 믿죠? 아무도 날 안 믿어요. 가지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참새가 앉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고요. 회사를 믿으세요. 제가 50주년에 갔을 때요. 나 아메일은 평생 해야 되겠구나. 정말 결심했거든요. 이 회사는 60주년, 100주년을 준비하는데 나는 내 인생 100주년 준비 못했는데 이 회사는 100주년을 준비하고 내 미래를 준비하고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부모님도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미래를 준비 100% 못해주고 나도 내 자신을 준비 못하는데 이 회사는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죠? 믿으면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발걸음도 가벼워져요. 만날 수 있어요. 오실 수 있어요. 믿으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은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아메이요. 간단해요. 심플해요. 내 머리가 복잡하고요. 인생이 복잡해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심플해서요. 그냥 내가 악마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으로 이겨내시면은요. 2015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해가 될 거를 믿고요. 그렇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